안녕하세요. K학습역량연구소 수석연구원 한남정입니다. HI 검사를 하시고 결과지를 받으신 거죠? 어때요? 점수 결과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왔든 본 검사는 평가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면이 부족한지, 그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켜서 개발해야 할지, 어떤 면을 보완, 보충해서 나름의 개성으로 개발시켜 나갈지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나 일에 대한 성취도는 지식, 능력, 인성과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지식을 능력으로 발현되게 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과 꾸준한 훈련과 제대로 된 교육 목표로 성장합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고요. 서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달되고 성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학교, 국가까지 나서서 인성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보자. 서로 협력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보자. 이래서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공표되기에 이르렀죠. 좀 더 강제성을 띠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국가적 의지라고 봅니다. HIA 검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보신 것처럼 한 번의 검사로 인성, 다중지능, 적성, 핵심 역량 4가지를 봅니다. 단체나 학교에서 할 경우에는 개인별, 학급별, 학년별, 학교 단체별 일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나 점수로 제시되어 있어서 해석이 명료합니다. 전문가 감수, 실질적 문항. 전문 전공자의 감수와 논리적 검토를 거쳐서 합의된 문항을 선정했고요. 도형과 그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흥미와 관심 유발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내 최초 자체 개발입니다. 그리고 주기적 개선을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임상 사례와 세미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모은 경험을 토대로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검사지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적성 검사지고요. 14종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적, 이론적 표준화 과정이 명확하다. 학문적 배경은 정신분석학, 일반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이론적 배경은 MMPI, 미네소타대 CPI, 동경대학교 HTP, 뉴욕대 게슈탈트의 배경을 두었습니다. 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 일반인, 기업체 1000여 곳에서 실험을 마쳤고요. 표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핵심 역량 검사. 핵심 역량, 그야말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키워드죠. 인성과 능력을 종합해서 측정해보는 검사입니다. HI 검사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성검사. 개인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어떤 성격 유형인가, 성격적 결함은 없는가, 특기와 장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면 거기에 알맞는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중지능 검사. 지적 수준을 알아봅니다. 학습적인 면에서 어떤 면이 발달이 됐는지, 어떤 면이 뒤처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뒤처져 있다면 그 원인이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능은 고등학교 때까지 발달됩니다만 만약에 이번 검사에서 80 이하로 나온 경우라면 개인별 조기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무 적성 검사입니다. 진로의 방향, 직업 선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 학업적, 직업적 성취도를 예견할 수 있겠죠. 특기나 달란트로 개발시켜주면서 진학 지도나 진로 선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미리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가 제대로 안내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핵심 역량 검사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 함은 지식과 결합된 통합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부모나 교사들의 교육 방식, 교육적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직한 태도와 교육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스스로 개발시켜 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현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 개발, 곧 핵심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본 검사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네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려는 통합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네, 인성검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총 6종류의 결과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총점수는 각 항목 100점 만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8개 항목으로 나눈 거죠. 총점수 나누기 8. 응답 신뢰도는 검사자의 태도나 마인드를 알 수 있습니다. 65% 이상 나왔으면 참고가 가능합니다. 최종 평가는 A, B, C, D, E 5개로 분류를 했고요. 인성 덕목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예시한 8가지 핵심 덕목입니다. 그 핵심 덕목은 인간의 기질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서 여러 가지 성격,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성의 이해. 필요하시면 로그인해서 들어오세요.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요즘은 인성과 결합해서 EQ라는 말을 많이 쓰죠. IQ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는 벗어난 듯 합니다. 언어, 수리, 도형, 추리, 자연, 대인관계. 여기에서 대인관계는 자기 이해 부분으로 매우 실질적 항목입니다. 요즘같이 팀워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더 눈여겨보고 있는 항목입니다. 네, 지능은 고등학교까지 계속 발달됩니다. 유아기 때 70%, 초등, 중등, 고등학교 때 10%씩 지속 발달이 됩니다. 결국 지능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통합 능력, 균형 감각, 방향 감각, 인지 능력 4가지를 총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입니다. 본 검사의 의미는 학습적인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침이 없이 여러 분야를 골고루 발달시키며 보충 보완해서 균형감 있고 조화롭게 교육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적성은 지능, 인성, 관심도를 합한 거겠죠. 요즘은 문이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진 않습니다만 보통 어휘력, 수리력으로 이렇게 문이과를 나누던 것을 저희들은 8대 핵심 가치 덕목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인문계는 협동, 배려, 존중, 소통 항목이 높은 경우, 자연계는 정직, 책임이 높은 경우, 예체능계는 감정, 정서가 높은 경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역량 검사입니다. 그야말로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역량이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한 핵심 역량을 보겠습니다.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2조 3항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6대 핵심 역량이란 심미적 감성,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지식 정보 처리,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해설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교육 키워드가 지능, 학벌, 학력이었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키워드는 역량입니다. 지식과 역량이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조화롭게 발달되도록 교육시켜보자는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성은 유아기부터 초등 시절에 대부분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인성과 역량이 더불어 발달되지 않으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역량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해도 인성과 능력이 결합되어서 통합적 능력으로 발현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인성이 튼튼히 자리 잡습니다. 정직, 책임, 협동, 배려, 존중, 소통, 이해, 효입니다. 여기에 지식과 정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역량이 되어서 프리즘처럼 빛 반사되듯 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받으신 6종류의 결과지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심층 개념이란 용어를 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층적 현상이 아닌 심층 기반을 파악해야만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을 인성의 이해에도 적용시켜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한 인성과 핵심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더 파악해보면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이해를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이리저리 깊이 얽혀있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HIA로 나 들여다보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